안녕하십니까. 서상록 철학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 사주에서 진로 적성 직업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철학원을 방문하신 고객님인데요. 이분께서는 세 가지 직업을 두고서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직업은 방수일이고요. 두 번째는 택배. 세 번째는 정육점입니다. 우선 이번 사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신금이 눈에 띄입니다. 신유라는 금이 눈에 띄는데요. 이 기토가 세 개가 있죠. 기토 입장에서 이 신유금을 보면은 사주용어로 식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술이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일단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활용한 그러한 직업이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이 방수일이 적합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방수라는 것은 어떤 건물의 틈 사이로 물이 새는 것을 어떤 약품을 주입해서 막는 그런 일이죠. 사주에서 살펴보면 일단 기토라는 공간에 해수, 물이 새는 것을 신유, 이때 신유라는 것은 단단한 어떤 약품이나 시멘트를 의미합니다. 이 신유로서 사유, 합으로 해서 딱 막는 이라는 물상이 있죠. 그래서 방수의 직업 물상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끝난 줄 알았는데 대뜸 택배 일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택배라는 일은 일단 정적인 일이 아니고요. 움직이면서 하는 동적인 일이죠. 움직임의 대표적인 그 상징 역마살이죠. 이번 사주를 보게 되면 사해에 역마살이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택배 일이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라는 것은 어떤 포상 용지도 됩니다. 이 신유라는 제품을 기토의 포장 용기에 담아서 사해충 왔다 갔다 하면서 역마 이동하면서 배달하는 배송하는 그러한 물상도 있죠. 세 번째는 정육점입니다. 정육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는 게 뭐냐면 칼입니다. 칼. 이 신유라는 것은 금인데요. 금에는 가을에 단단한 열매도 금이고요. 큰 바위도 금이고요. 다이아몬드나 칼 같은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금속도 금입니다. 특히 이 신유금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화는 돼지고기죠. 이 사화의 돼지고기를 신유의 칼로서 썰어서 해수, 물에 씻어서 기토는 이때 토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무토는 넓은 공간이고요. 기토는 좁은 공간이죠. 기토의 포장 용기에 넣어서 전달하는 이러한 물상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방수도 있고 택배도 있고 정육점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3번 정육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수일은 사주를 보시면 신유금으로서 마무리 작업을 했는데 이 사이에 충을 하게 되면 뭔가 충을 하게 되면 틈이 또 부딪혀서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보수가 많겠죠. 방수 일을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충으로 인한 하자 보수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택배는 사이에 충은 역마와 역마가 충을 하면 바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육점을 추천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역마살이 사해해가 역마살인데요. 해수 역마는 다른 역마살과 좀 구분이 됩니다. 이 해수라는 것은 천간으로 올리면 임수가 되는데요. 이 임수라는 것은 육음입니다. 육음.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다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하천에서 강으로 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해수 역마가 있지만 이 해수 역마는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고객으로 하여금 움직여서 본인에게 오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동적인 일보다는 이 임수, 정적인 역마를 활용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 정육점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주팔자로 직업을 살펴본 것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살필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야 됩니다. 오행의 어떤 그 특징도 살펴야 되고요. 역마살이나 도화살처럼 이 신살의 특징도 살펴야 되고요. 이 사유축은 또 삼합이죠. 삼합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를 놓고서 직업을 살펴볼 때는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이렇게 신살, 오행, 삼합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만이 정확한 직업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서상록 철학원에 오시면 정확하게 사주를 분석해서 어떠한 쪽이 진로 적성에 잘 맞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